그 상대적으로 지금 요 서점에 가보면 어학 관련 서적의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 책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연석 선생님 나름대로 그 영향이 있죠. 네,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사실 뭐 책 판매 부수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매체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요즘엔 뭐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컨텐츠도 많고 우리 지금 EBS2처럼 이렇게 무료로 나가는 컨텐츠도 많다 보니까 책 판매가 뭐 떨어지는 건 뭐 비단 어떤 뭐 스마트폰 앱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다기보다는 매체가 그만큼 좀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앱을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네. 그러면 어쨌거나 이제 뭐 새로운 매체가 등장을 했으니까 기존 매체가 조금 위축이 되는 건 그렇죠.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네. 중요한 점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 이게 그 배가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죠. 수평 이동이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태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네, 기본적으로 미디어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확장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확장되는 능력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가시키는데도 굉장히 스마트폰이 유용할 수가 있죠.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전화기라는 것은 전화기 안에 인터넷이 들어와 있었다면 이 스마트폰은 인터넷 속에 전화기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손에 인터넷을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어떤 광활한 정보의 바다에 접속할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손에 가지고 다닌다. 이게 이제 좀 과거와는 달라진 컨셉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바로 조금 우리의 학습의 환경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영어 학습에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 지금 도표가 있는데 일단 보았을 때는 그 수강생 52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했는데 50% 이상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주 2, 3회 정도 그 스마트폰을 활용한다라는 대답도 한 30% 정도가 나왔어요. 네. 활용량이 꽤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횟수와 함께 또 이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사를 했죠. 네. 다음 저희가 도표인데요. 522명 중에서 이제 44%가 10분에서 30분 정도라고 얘기했고요. 네. 또 5분에서 10분 정도가 25%, 네. 5분 미만이 14%, 기타 의견이 17%로 나와 있습니다. 그 유형을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이 추세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세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 도표를 보면서 이제 상당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금 상당수의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하루에 뭐 4시간씩 공부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 기계의 어떤 특성상 뭐 사실 이게 뭐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볼 때 5분에서 10분 정말 그 교통수단에서 짬을 내서 이제 잠깐 활용을 한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 용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영어 콘텐츠나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기를 항상 손에 쥐고 다닌다는 거. 그게 이제 요즘에 유비쿼터스란 말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스마트폰 영어 앱을 다운받아서 화장실에서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화장실에서 항상 휴대폰 들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싶어서 하루에 한 5분, 10분씩 심심풀이를 하나씩 이제 외우다 보면 뭐 자기도 모르게 한두 개씩 더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언제나 휴대하고 다니는 이제 전화기에 그런 콘텐츠를 넣고 다닐 수 있다는 문제인데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이 휴대전화에 이제 담을 수 있는 우리 스마트폰 앱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영어가 이제 앞으로 잘 될 거고 그런 어떤 약간 좀 착각성에 빠지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지금 활용을 하루에 10분, 20분, 30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기기는 영어의 어떤 그 학습 의욕이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어떤 기폭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사실 앱 하나가 뭐 1,000원짜리 무료 앱에서 시작해서 1,000원에서 뭐 가장 비싼 게 7, 8,000원. 사실 뭐 커피 한 잔, 두 잔 정도 값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가격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런 어떤 흥미적인 요소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그 비는 시간에 간단하게 그냥 가기보다는 시간을 좀 때운다고 하잖아요. 영어 한 문장 더 문장보다는 그런 학습 보조 도구로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항상 휴대하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잠깐이라도 공부할 수 있다. 이거 하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떠오르는 게 이제 영어 단어장. 그 버스 안에서 또 걸어놔도 보고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지금 뭐냐면 짬짬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게 다 짬짬이 다 되는 건 아닌데 짬짬이 공부에도 효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이걸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퍼질 것 같아요.
물론 이걸로만 공부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어디 도서관에 가서 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다든지 이건 하되 요거는 그 막간에 짬짬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을 위해서 잠깐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이동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특정 장소에 가야 되는데 구애받지 않고 요즘 뭐 캠퍼스 가서 학생들이 잔디밭에 몰러 앉아가지고 이거 켜놓고 뭐 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아주 그 이동성 때문에 계속 이게 퍼질 것 같고 아마 지금은 아마 이 앱 이게 나온 것들이 되게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게 점점 이제 발달되고 용량 커지고 그러면은 좀 더 활용도가 높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가끔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알았던 것을 잊지 않게 한번 네. 리마인드하는 그런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는 학생, 생각이 네. 들어요. 콘텐츠가 이제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가. 그게 제가 볼 땐 관건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굳이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저는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전자사전 같은 것이 처음 출몰했을 때도 그렇고 네.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휴대용 영어 학습 기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스마트폰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렇게 따로따로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을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기계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팟이라는 그런 기계가 있었다 치면 음악을 듣는 기계였거든요. MP3 플레이어나. 근데 그게 이제 스마트폰 속에 다 들어오게 되면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 컨텐츠 개발이 조금 이제 아직까지는 확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옥스퍼드 출판사라든가 롱맨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의 어떤 그런 그 영어 컨텐츠 개발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은 충분히 이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컨텐츠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약간 이제 가격대가 높죠. 근데 높아봤자 그게 한 만 얼마 정도 네. 되거든요. 한 10불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사실 뭐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영어 책이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영어 자료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들어봐서 어떻게 보면 좀 장난감처럼 보이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고 또 아직까지는 한글화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일반 대중들이 한국에서 접근해 가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이 콘텐츠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무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장치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지금 그 세 분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주도적인 학습 도구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에 이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지금 주신 질문을 종합을 해보면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애플리케이션 가운데서 그럼 물론 그 사전이라든지 번역기 같은 보조적인 역할의 애플리케이션도 많지만 정말 풀 렉처, 정말 그 완벽한 강의를 추구하는 애플리케이션도 많아가지고 조금 혼돈이 된다라고 그 질문하신 학생들도 많은데 그럼 거기 한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극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제 생각에는 그 이제 궁극적으로 시장이 이제 잘 알아서 정리를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 우리 성킴 선생님도 앱을 개발을 해보셨고 저도 자체적으로 이제 앱을 개발해서 실제 그 시장에서 이제 판매도 해보고 무료로 배포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은 제 느낌상으로는 우리 아까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좋은 컨텐츠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기기의 특성상 너무 많은 자료를 또 담아주면 사실 이걸 갖고 진짜 하루 종일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이 많고 그러면 안 삽니다. 그리고 가격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10,000원이 넘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은 실제 교육 앱이라 하더라도 거의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게 진짜 실제 전화 통신료로 한 달에 10만 원, 8만 원 내는 분도 1,000원짜리 앱 사는 거 아까워하시거든요. 왜냐면 이게 무료 콘텐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니 무료 왜 이거 3,000원 내야 되느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다른 영어 교육 매체에 어떤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할 게 아니라 실제 팔아보기 그러니까 500원, 1,000원 차이가 실제 소비자 느낌으로 아까 그 말씀을 비시에서 주셨듯이 이게 체감상 높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특히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통합 기기에 들어간 영어 콘텐츠는요 정말 단순하고 오히려 얘기하면 오히려 흥미적인 요소가 더 들어가도 게임 중에 이제 앱 중에 잘 팔리는 앱 중에 영어 단어 같은 걸로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네네. 알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레벨이 올라가고 마치 이제 게임적 요소를 이제 좀 가미한다든가 이런 걸 이제 좀 통해서 약간 좀 흥미 유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콘텐츠가 좋지. 이제 속된 말로 업계에서 망한